자,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날 3시부터 대략 한 6시나 6시 반 정도까지 할 것 같은데, 대충 한 6시쯤 끝내도록 할게요. 저녁 수업은 없긴 하죠.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자, 아무튼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전단원을 건들 건데, 차례대로 다루지 않고요. 하루에 한 2개 단원 정도 건들 건데, 하나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원, 하나는 그렇지 않은 단원 해가지고 모두 다 다룰 예정이에요. 모두 다 다룰 예정인데, 이 조포특강은 이론을 하는 데가 아니고요. 문제를 풀어볼 예정이에요. 문제.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 이런 문제 나왔고, 이 중에 이런 것들이 시험 잘 나오는 거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비슷한 유형의 문제, 똑같은 문제면 의미 없잖아요. 그쵸? 기출문제 똑같으면 의미 없으니까 비슷한 문제, 난이도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체로 난이도를 보통 제가 1, 2, 3 그 다음에 3 플러스 1 해서 얘는 킬러 문제, 얘는 우선 배제시켜 놓을게요. 그 다음에 1, 2, 3 나눠 놓고 1은 뭐 누구나 다 맞추는 그런 문제고, 한 2 정도부터 공부한 사람들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뭐 중간중간 이런 문제도 한두 개는 넣어놓긴 할 거였죠. 그냥 워밍업을 풀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항상 잘 나오는 누구나 맞추는 문제. 그러면 누구나 다 맞추니까 나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일 나쁜 문제 사실. 그렇죠. 제일 나쁜 문제고, 얘가 제일 좋은 문제예요. 얘나 얘가. 특히 얘가. 얘는 못 풀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운 좋게 풀어서 맞추거나, 그게 가장 좋겠지만, 사실은 시험 보는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볼펜 굴려서 찍었는데 맞았다. 이게 제일 희열감이 큰 거 아닌가요? 그쵸? 얘는 전혀 그런 거 없고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이쪽이 더 좋은 문제들인데, 우선 한두 문제는 그래도 하긴 할게요. 꼭 맞춰야 되는 나쁜 문제니까. 그리고 대체로 한 요 정도까지. 3은 3인데 뭐 초반 3이라든가 또는 2 정도, 요거에 좀 맞출까 해요. 요거에 맞추기에는 어차피 지금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또 뭐 하고 있죠? 연속모의고사 연모를 하고 있는데, 오늘 12회차를 했어요. 다음 주는 13회차. 그러면 우리 끝날 때 얘도 같이 끝나요. 실강은. 근데 13회차부터 16회차까지는 누구나 다 그냥 들락날락 하면서 시험 보고 싶으면 시험 보고, 아니다 싶으면 말고, 무료로 실강 듣는 거는 무료로 해놨으니까 듣고 시험 보고 등등 해보면서 이런 것도 그때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 문제 연습이란 것보다 시간 안 배죠. 시간 안 배 연습.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죠. 문제를 딱 보고 여러분이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중에 누구를 먼저 풀 것이냐, 이거는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 제가 함부로 말할 부분은 아니고요. 근데 화학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제1단계로 뭘 하냐면, 단원, 무슨 단원 문제냐? 단원 선별.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 문제는, 자,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 같은 게 나왔다. 그럼 이 그림 보자마자, 뭐, 지문 읽기도 전에, 그림 보자마자, 얘는 무슨 단원, 어느 내용 문제다. 단원에서 또 섹션까지 가면 더 좋겠죠. 이거를 선별하는 게 첫 번째 제1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기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풀 것이냐, 안 풀 것이냐. 결정. 소위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내가 내 능력이 못 푼다. 이것도 있겠지만, 풀 수는 있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싶으면 뭘 해야 돼요? 우선 패스, 그쵸? 풀이 선별을 해야 되죠. 풀이 선별. 그래서 요 두 가지 연습이, 그냥 혼자서 공부할 때는 이거 따로 안 해도 돼요. 그쵸? 그냥 문제 쭉 풀면서 내가 맞추는지 틀린지 보려고 할 때는 시간 되지 않고, 그땐 이런 거 안 해도 되지만, 이제 시험이 가까워지니까 이걸 해야겠죠. 그쵸? 이걸 하면서, 지금은 이거랑 관계 없어요. 이건 관계 없는데, 만약 하고 싶으면은 연속모의고사 아직 4번 남았으니까 한번 참여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조포특강은 문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위주로, 그 다음에 난이도 높은 거는 맞추기가 더 힘들어요. 난이도 높은 애들은 진짜
별의별 곳에서 막 내기 때문에 난이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맞추려면 공부량 또 엄청나게 늘어야 되니까 그거보다는 중간 정도에 맞춰가지고 시험 잘 나오는 거 위주, 또는 나왔다는 시험에선 맨날 나오는 내용인데 이 시험에서만 배제된 거, 그런 거, 즉 좀 시간 지나면 자주 나오는 문제로 바뀌어 있게 되겠죠. 그런 문제들은 그런 것도 좀 한두 개 정도, 많이는 안 다루고요,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다룰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교재는 PDF로 제공할 예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강 듣는 분은 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라 뭐 배송받고 뭐하고 하다 보면 좀 시간이 많이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PDF로 뭐 다 나오면 교재도 엮어놓긴 할 것 같긴 한데 우선은 PDF로 제공할게요. 그렇죠? 그러면서 첫 번째 오늘은 이거를 같이 들었어요. 뭐냐면 서머리에서 꼭 알아야 될 110개인가? 공식이랑 그 다음에 내용, 이론 해가지고 꼭 알아야 될 100개가 살짝 넘은, 100개 안 되는군요. 99개 해가지고, 서머리 한 거를 오늘은 이게 있어서 좀 두꺼워요. 다음부터는 몇 페이지 안 될 거였죠. 한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사이? 이 정도 될 건데, 부담 없겠죠? 바로 보고, 그 다음에 수업 듣고 필기 좀 해놓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풀어보고 할 때, 여러분 PDF로 출력해서 또 한번 풀어보고 하면 부담 없이 출력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 앞에는 요 서머리는, 필요한 분은 보세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이걸 딱 넘겨가지고, 자, 첫 번째가 원자 구조에 수소행 원자의 에너지 준위 하면서 공식이랑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공식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알면 안다고 체크하고 넘어가고, 모르면 한번 읽어보고, 더 모르겠으면 여러분 이론서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쵸? 거기서 추가로 더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다 모른다 대부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한 대략 50% 이상에도 안다면 안다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안다 모른다 체크용으로 이걸 달달달달 들고 다니면서 외워야지, 이게 아니라 안다 모른다 체크한 뒤 모르는 거는 풀 내용으로 한번 복습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오늘은 원자 구조하고 기체, 액체, 고체, 용액, 이렇게 단어는 제일 많네요. 다 못할지도 몰라요. OT가 좀 있어서. 또 첫날은 항상 제가 진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다 못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원자, 그 다음에 원래는 단원 순서상은 분자인데, 원자, 잘 나오는 단원 원자, 그 다음에 잘 나오지 않는 기체, 액체, 고체와 용액, 이렇게 구성했어요. 이 중에 원자 구조는 크게 두 부분이 있어요. 자, 문제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4번, 5번까지가 전자배치. 그 다음에 오비탈의 모양, 오비탈의 모양 등 오비탈 성질이라 말하면 될까? 오비탈 성질에 관련된 부분, 소위 양자역학에 대한 부분이에요. 양자역학, 현대역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원자의 주기적 성질.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얘가 제일 많이 출제돼요. 출제되면서 거의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죠. 매년 한 문제. 그래서 여기는 원자 구조는 여러분이 반드시 잘 챙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는 사실 난이도는 1, 2, 3 중에 1짜리긴 한데, 공부 안 하면 못 푸는 1이에요. 공부한 분한테는 1인 거고요. 공부 안 한 분은 2나 3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랬죠. 그러니까 공부한 거 위주 딱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랬죠. 그래서 원자 구조 이거 꼭 챙겨야 되고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체, 액체, 고체, 그 다음에 용액. 우선 단어는 나눠져 있긴 한데 대체로 매년 보면은, 자, 요거 묶어가지고 한 문제 정도 출제되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 정도 매회 한 문항 묶어서 매회 한 문항 정도. 맥스가 1이에요. 그랬죠? 안 나올 때도 있죠.
그러면서 기체, 액체 부분은 50회차 이전까지는 진짜 자주 나왔어요. 어떨 때는 1년에 2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여기가. 근데 요즘은 완전 변했어요. 완전 변해서 묶어가지고 한 문제 정도. 대체로 용액이 출제되더라고요. 대체로. 네, 작년에 용액이 나왔죠. 농도 환산. 그래서 올해는 고체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긴 한데 또 용액 나올 수 있어요. 용액의 총괄성. 총괄성. 보통 용액하면 여기는 농도 환산. 농도 환산. 그 다음에 총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라우레 법칙. 라우레 법칙. 사실 라우레 법칙은 총괄성이긴 한데 라우레 법칙 해가지고 증기상에서의 몰 분율. 증기상에서의 몰 분율. 이거 구하기가 핵심이에요. 이게 세 개가 핵심인데 작년에 뭐가 나왔죠? 얘가 나왔죠? 그렇죠? 작년에 얘가 나왔어요. 그 전년도에는 기체액체 여기에서 클라시우스 클라피온식 공식이 하나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는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거라 이제 9년간은 안 나올 거야 아마. 그러면 그 애는 이제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건 재작년에 나왔고 이건 작년에 여기가 작년에 나왔고 그럼 올해는 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낸다 가면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뭐 내겠어요? 이것 전에는 3년 전은 얘가 나왔어요. 3년 전 얘. 3년 전, 2년 전, 1년 전. 자, 올해는 뭐 내고 싶으세요? 그렇죠. 총괄성. 총괄성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근데 총괄성은 쉽죠.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좀 맞추기도 해요. 간혹. 공식도 쉬워서. 그래서 만약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성적을 뺏겠다 싶으면 그때 뭐 낼까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틀리게 내고 싶다. 하지만 공부하는 사람은 다 맞춘다. 그러면 뭐 낼 것 같아요? 고체 결정 구조. 그렇죠? 고체 결정 구조가 생각보다 공부하면서 외울 게 생각보다 많지 않나요? 한번 근데 외우는 좀 약간 외우고 근데 원리 같은 거 좀 파악하면 그 다음부터는 암기보단 이해 정도로 좀 넘어가면서 외울 거는 좀 심플해지고 이렇게 되긴 하는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외울 게 엄청 많아 보이는 틀림 확률이 높아지는 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안 내면 이제 요거 내게 되겠죠. 근데 모르죠. 출제자 마음이니까 농도환산 나는데 또 나올 수도 있죠. 요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적어드린 거 이거 이렇게 다룰 거예요. 진짜.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분자. 다음 시간에는 우선 예고해드리면 분자에 잘 안 나온 단어 하나 붙여서. 근데 분자는 매년 2문제씩 나오고 있죠. 지금. VSEPR에 관련된 거 하나, MO에 관련된 거 하나. MO는 굉장히 쉬워서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VSEPR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맞추는 것 중에 좀 쉬운 단어는 모아서 제가 15회 기적에서 몇 개 단원 여러분이 좀 적은 노력으로 좀 효과 크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론하고 문제까지 해서 15회 기적 했었고 그런 몇 개 단원 화포자를 위한 거였어 사실상 그냥 화학에 좀 공부해도 잘 안 되는 분을 위한 거였고 여기는 이제 마무리 완전 마무리로 자 한번 문제 풀고 이러면서 예상해보자 이거죠. 예상하면서 이 중에 내가 자신 있는 거, 자, 그러면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 첫 번째 단원이 무엇인지 선별한다. 두 번째는 풀 것이냐, 풀지 않을 것이냐. 선별할 때. 공부하다 보면 뻔히 나올 거 뻔히 알아도 이상하게 안 되는 단원 있잖아요. 그쵸? 사람마다 이건 다 달라요. 어디가 그런가요? 화학에서는. 전부 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몇몇 개가 얘는 매번 나오면 난 이상하게 싫어. 남들은 쉽게 푼다는데 나는 이상하게 안 풀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공통적으로는 화학표현 같은 게 공통적인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용액을 좀 싫어해요. 저는 기체 부분을 연구했었어가지고 그런가 이상하게 용액이 싫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공화학 들어가면 용액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상하게 만나면 용액 만나면 싫어해요. 그래서 농도환산 또 솔직히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화학과 사람 보고 치고 농도환산 좋아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저도 싫어하고 다들 싫어하긴 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싫어하는 단원이 있어요. 근데 그런 단원이면 뭐예요? 공부했어도 우선 빛에 낀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여러분이 하면서 찾아놓자고요. 찾아놓으면 뭘 할 수 있어요? 시간 내에 한 문제라도 더 풀 수 있는. 작년 같은 경우 앞부분에는 좀 신유형도 있었고 안 나오던 내용이 있었고 어려운 게 좀 있었어요. 근데 뒷부분은 우리가 매번 연습하는 그런 문제들.
그러면 뒤에부터 푼 학생은 성적이 더 좋았어요. 앞에부터 차례대로 푼 학생은 보면서 보기 중에 컨주게이션, 신기한 용어 있으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뭐야 하고 벌벌 떨었는데, 뒤에 가서도 문제 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뒤에부터 푼 학생들은 더 많이 풀면서 성적도 더 좋게, 이런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조포 특강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시험 잘 나오는 거 마지막으로 점검하자. 그리고 풀 수 있는 거 못 푸는 거 빨리빨리 선별한 다음에 넘어가자. 이거를 마지막으로 전 단원 몇 개 문제, 많이는 못 풀어주지만 메인 단원은 한 맥스 10개까지, 그렇지 않은 단원은 한 5개 정도, 5개 미만으로 해서 마지막 확인하기. 이게 목표. 만약에 적중하면 더 좋겠는데 화학은 적중하기가 쉽지 않은 단원이죠. 계산형 문제들이라.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자, 바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는 시험 문제, 점수 줄 때 항상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한 20초 정도, 길어봤자 20초 이내에 풀고 지나가야 되는 문제. 자, 그러면서 나와 있는 게 황이 나와 있으면서 16번에 32 나와 있어요. 자, 원자 번호 16이란 얘기죠. 질량수가 32. 자, 이 표시 보면은 머릿속에서 저는 이 표시 보자마자 문제 이런 표시 있잖아요. 그럼 저는 머릿속에서 뭐 생각하냐면 이거 생각해요. 중성자 숫자. 분명히 보기에서 묻는다. 그 중성자 수를 읽으면서 중성자 수 생각해 놔요. 몇 개인가요, 중성자? 16개. 그러면 진짜 있죠? 3번 보기에. 16개 맞았다. 이렇게 해서 시간 줄이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측도 하고 하면서 가자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배치 1s2, 2s2.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시나요? 이거 쭉 적혀 있으면 전자배치가 맞냐 틀리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2번은 그런 질문이죠. 근데 지금 1번은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전자배치 쭉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생각하세요? 그냥 우선 넘어가서 보기로 가나요? 저는 이 생각해요. 바닥 상태냐 들뜬 상태냐, 이 생각을 해요. 즉 뭐 본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꽉 찼는지 꼭 보세요 그랬죠. 이런 게 미리 봐놓는 게 시간 절약하는 거예요. 만약 들뜬 상태면 밑에 질문도 거기에 관련된 질문 쫙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1s2, 2s2, 2p6, 3s2, 3p4 바닥 상태 이런 거 전혀, 들뜬 상태 이런 거 전혀 아니죠. 제대로 잘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보기로 와서 옳지 않은 거 골라라면서 원자과 전자 6개다. 맞죠? 6개. 6개 맞았죠? 체외각 전자에는 바닥 상태에서 체외각에 있는 전자수가 원자과 전자수 6개 맞았고요. 두 번째 홀전자. 홀전자 여기서 몇 개 있어야 돼요. 여기서 2p에 포함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2개. 두 개, 뭐 어려운 거 아니고 3번 이미 중성자 16개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산소조 원자죠. 산소조 원자니까 마이너스 이가가 잘 된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잘 출제되진 않는데 자, 이것 좀 알아두도록 하자고요. 금속 산화물과 비금속 산화물. 자, 금속 산화물은 자, 산화물들은 전부 다 메탈의 산소, 비금속의 산소 이렇게만 구성된 거예요. 개수는 여러 개 될 수 있고요. 어느 한 원소의 산소 이렇게만 구성됐으면 이들은 전부 다 산화물이에요. 금속이라면 금속 산화물, 비금속이면 비금속 산화물. 그러면서 금속 산화물은 염기성이고요. 비금속 산화물은 산성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건데 그래서 원래는 원자의 주기적 성질에서 같이 질문해야 돼요. 원자의 주기적 성질에 보기가 보통 5개 다 다른 거 나올 때가 많죠. 거기에서 하나로 나와야 되는 놈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 약간 좀 저평가 되어 있는 건데 자, 이거 꼭 좀 알아두자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금방 까먹어요. 헷갈려서. 이게 뒤집어 놔요. 그래서 예를 하나씩 해놓읍시다. 예를. 그래서 금속 산화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Na2O가 있어요. 자, 이거 물에 녹으면 누가 될까요? 물에 녹으면 누가 될까요? NaOH. 염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국민 강염기죠. 자, 비금속 산화물 중에는 탄산,
CO2 탄산 만들어지는 거 하는 거 CO2를 알아두자고요. 물에 녹으면 탄산이 돼요. 이거 우리 산이란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절대 헷갈리지 않겠죠, 이거요. 그렇죠? 이거 꼭 알아두자. 꼭 알아두자. 암기형이긴 한데 꼭 알아두도록 하자고요.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5번이 틀렸죠? 5번이 현재 황이니까 비금속 산화물이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된다? 산성. 실제로 황산화물은 물에 녹으면 황산이 돼요. 진짜로 황산. 자, 여기서 요즘에 좀 화학 출제하는 거 보면 화학과 교수님이 출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좀 있는데, 화학과 교수님이라면 이런 장난을 좀 치세요. 무슨 장난이냐면 이런 장난이요. 바로 원자과 전자. 이거 시험에 가까워지면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데 시험에 가까워지면 실수를 해요.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와 체외각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와 체외각 전자수가 동등하다. 이런 실수를 진짜 많이 하는데, 자, 동등한 게 아니고요. 동등한 게 아니고, 자, 포함관계예요. 포함관계. 원자과 전자수는 자, 이렇게 포함관계예요. 동일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동일하지 않을 때도 있다 하면서,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산소 마이너스 2가래요. 1에서 전자 2개, 2에서 전자 2개, 2p의 전자 6개. 자, 여기서 체외각 전자수 와 원자과 전자수 구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체외각 전자수는 어떻게 되나요? 현 상태에서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체외각 전자수예요. 그럼 몇 개예요? 8개 되는 거죠. 그럼 원자과 전자도 8개인가요? 아니죠. 원자과 전자는 뭐 해야 돼요? 원자과 전자는 정의가 이렇게 돼요. 그냥 체외각 전자가 아니고요. 바닥 상태이며 and 중성. 즉 중성원자가 바닥 상태에서 구한 체외각 전자수가 원자과 전자수예요. 그러면 현재 얘는 요 놈은 자, 중성 상태가 아니죠. 그쵸? 그럼 원자과 전자를 구하려면 우리는 무슨 작업을 해야 돼요? 중성 상태로 바꿔야 되죠. 얘를 중성 상태로 바꾸면 산소 원자가 돼야 되고 전자 2개 빼야 되죠. 맨 끝에서. 그러면 1s 전자 1s 전자 2개, 2s 전자 2개, 2p의 전자 4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몇 개다? 6개다. 이렇게. 즉 바꿔 말하면 원자과 전자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 숫자예요. 원자 기호가 결정되면 절대 변하지 않는 숫자예요. 하지만 체외각 전자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A 중성이에요. 중성. A라는 원자가 있는데 중성이에요. 근데 전자 배치가 1s2, 2s1, 3p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는 체외각 전자수 몇 개인가요? 체외각 전자수 몇 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왜? 한 개죠, 그쵸? 하지만, 자, 예, 뭐예요, 지금? 바로 여러분도 눈치챘죠? 꽉 채우지 않고 넘어갔잖아요, 지금. 그럼 뭐다? 들뜬 상태. 그래서 바닥 상태로 돌리면, 얘는 1s2, 2s2가 돼야 되죠. 그럼 원자과 전자 몇 개? 2개죠. 여기가 바닥 상태에서의 체외각 전자수 2개. 그래서 원자과 전자 2개. 됐죠? 요거 실수하지 마세요. 그렇죠? 요거 여러분 다 맞추겠지 생각하고 툭 던지는 거에 여러분 틀려요. 그러니까 틀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산소의 원자과 전자가 갑자기 뭐 6개에서 7개, 8개, 1개 엉뚱한 말이 나와요. 아니에요. 절대 안 변해요. 6개로. 근데 체외각 전자수는 있는 그대로 해서 체외각에 있는 전자수가 체외각 전자수다.
원자 관자수랑 어떤 관계예요? 진짜 이렇게 포함 관계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더 큰 개념이잖아요. 얘보다. 자, 1번 하면서 이거는 점수 주는 문제 한 3, 4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런 문제 출제하더라고요. 알았죠? 출제하는데 선생님 완전히 점수 주는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숨겨놓을 수 있는 거니까 요거 정도 알아두자. 됐고요. 자, 2번 문제는 전자배치. 이것도 자주 출제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점수 가져가라고 빵점 맞지 말라고 자주 출제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산소마스 이가 이미 틀렸죠, 그쵸?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얘도 요거 조심해야 되죠. 20번부터 30번까지 조심해야 되죠. 소위 전이금 속하면서 자 1s2, 2s2, 2p6, 3s2, 3p6. 자 여기까지가 18개 전자, 즉 아르곤 전자 배치랑 똑같은 18개 전자 하고, 그 다음에 3D를 채우지 않고 누굴 먼저 채워요? 4S를 먼저 채우죠, 그쵸? 4S 예를 들어서 30번 징크하면 자 여기까지 18개, 4S에 2 하면서 여기까지가 20개. 저는 여기 하고 짝대기 근 다음에 20개 이렇게 써놓고 가요. 그러면 남은 거 몇 개 남았어요? 10개 남았죠? 10개, 3D의 전자 10개 이렇게. 자 그러면서 4S가 먼저 채워지죠. 그런데 또 이온 될 때, 자 징크 플러스 이가 이렇게 이온이 되면 누가 먼저 또 나가나요? 4S 전자가 전자를 먼저 잃죠. 4S 전자를 먼저 잃는다. 먼저 들어오고 먼저 나가죠. 요거 자 전자 배치가 맞냐 틀리냐 이 문제 나오면 저는 제일 먼저 이거부터 봐요. 21번부터 30번 사이에 원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 번호부터 봐요. 1번부터 보는 게 아니라 그 번호부터. 보통 거기가 많이 틀리게 나오니까. 요걸로 해서. 그러면 시간 그만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4에서 전자 문자 잃는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아르곤 전자 배치에 그 다음에 4S에 제로개 3D의 전자 10개. 자,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알았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여기서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자, 우리 방금 전에 제가 징크. 자, 이렇게 전자 배치했는데 아르곤 전자 배치에 3D의 전자 10개, 4S 전자 2개. 자, 이 표현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이거 시험장에서 만나면 되게 곤란할 거예요, 아마. 맞을까요? 틀릴까요? 현재까지 보기엔 틀려 보이죠? 맞아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도 무시해 주세요, 그랬죠?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하나 들어있는 건데,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 먼저 다른 거 보세요, 그랬죠? 알았죠? 다른 거 다 맞잖아요? 그럼 얘가 틀렸다고 하세요, 그랬죠? 그런 다음에. 근데 이거 맞아요, 원래? 근데 만약 이게 틀렸다면 제가 소송 걸어줄게요. 아, 여러분이 해야 되는구나. 알려줄게요, 소송하라고. 작년에 보도 정답 하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거는 내면 안 된다라고 노래 부른 건데 내가지고 틀려버렸죠. 그래가지고 모두 정답 처리됐죠. 알려주세요, 그랬죠. 원래는 맞아요. 근데 틀렸다고 채점하잖아요. 얘기해주세요. 바로 맞는 거니까. 얘기해드리면 되게 어려운 건데 전자가 채워지기 전에는 얘가 에너지 더 낮아요. 그래서 먼저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채워지고 난 다음에는 바뀌어요. 그래서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도 틀린 표현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한테 말하기는 너무 위험해서 보통 얘기 안 하는 것뿐인데, 자, 이런 것도 시험장에서 만나면 틀렸네 하고 밑에 보기 맞아 안 볼 거야 아마. 그래서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알았죠? 알아두도록 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문제 봅시다. 자, 2번부터. 자, 칼슘 플러스 이가래요. 그러면 4S2까지 한 개 20개고.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요거 2개 이뤄야 되죠? 그래야 플러스 이가죠? 그래서 틀렸고. 자, 바나듐 플러스 이가래요. 23번. 그럼 아르곤 전자 배치 4S2, 3D, 3.
한 다음에 누구부터 이뤄라? 4s부터. 4s 잃고 3d의 전자 3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망간. 자, 아르곤 전자 배치에 4s 둘, 3d 5개. 그런데 뭐 했어요? 4s 빼놓고 3d 7 했네. 그럼 틀렸죠?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4s 둘, 3d 5개. 자, 마지막 거 코발트. 코발트는 아르곤 전자 배치에 4s에 2개, 3d의 전자 7개. 그런데 플러스 3가래요. 그럼 4s 거 모두 다 잃고 3d 이제 몇 개로? 6개로. 딱 맞았죠? 자, 한 번씩 나오는 거 요거 이렇게 알아두자. 자, 3D 다음에는 누군가요? 자, 35번. 브롬이에요. 35번이. 자, 아르곤 전자 배치 4s 2개, 3d에 여기까지면 20개고요. 3d에 10 하면 여기까지 30개예요. 그 다음에 누군가요? 이거 맨날 우리가 잘 안 건드려서 한번 갑자기 떠올라서 지금 질문한 건데 누군가요? 4p여야 되죠. 4p에 5개 하면 35개 됐죠. 3D 다음에 4p여야 됐죠. 그 다음에 누굴까요? 36번이 진온이에요. 그럼 아르곤 전자 배치에 4s2 그 다음에 3d 10 4p 6개. 최외곽이에요. 원자과 전자 몇 개? 원자과 전자 수 몇 개? 그럴 줄 알았어요. 0개죠. 그렇죠? 최외곽 전자수 8개. 중성 바닥인데 8개. 비활성 기체. 되면 원자과 전자 몇 개라고 그래요? 0개라 하죠. 영족 기체. 영족 기체란 말이 달리 나온 말이 아니에요. 0개라고 하니까. 그럼 원자과 전자는 몇 개부터 몇 개까지인 거예요? 0개부터 7개까지인 거예요. 알았죠? 이거는 어디서 센다? 최외곽 S와 P로. 최외곽 S와 P.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D가 최외곽에 들어올 수 없어요. 중성에서. 봐봐요. D는 앞껍질이잖아요. 속껍질. 마지막 껍질에서는 D까지 전자 채워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다음 원자 37번 원자 37번 원자 루비듐이에요. 루비듐. 아르곤 전자 배치 4s2 3d10 4p6 그 다음에 누굴까요? os1 일족 원자. 그래서 사실 요거는 다 묶어가지고 진온 전자 배치에 OS 하나다 이렇게 하죠. 이거는 보통 쓸 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헷갈려 하시는군요. 한번 경험해 놓고 가는 게 좋겠죠. 이거는요. 잊고 있었죠. 잊고 살았죠. 근데 만약에 하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도 이 뒤로 계속 나열해봐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1S, 2S, 2P, 3S, 3P, 3D, 4S, 4P, 4D, 4F, OS, OP, OD, OF, OG 이런 식으로 쭉 적어놓고 대각선으로 순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4S 다음에 3D, 4P, OS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4D, OP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 6X 이렇게 되네요. 요거 그리면 되죠? 잽싸게. 이렇게 잽싸게 요거 그리면 돼요. 까먹고 있었군요. 배운 기억은 나죠? 딱 보니까 무릎 탁 치면서 맞아 저거지 하면서 생각나죠? 하도 안 써서 그동안 안 써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전자 배치 조금은 더 한번 더 가봤어요. 제가 한번. 자 그 다음에 3번. 요즘에 우리 시험 또 그림표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작년에 물리는
10문제 전부 다 그림과 표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림이 있더라고요. 화학은 5개인가 있더라고요. 화학도 점점점 늘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제의하세요. 시간 늘려달라고. 시간 부족하잖아요, 지금. 완벽하게 부족해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 늘려달라고. 한 10분만 더 늘려달라고. 아니면 과목 쪼개달라고. 근데 과목 쪼개면 안 될 것 같아. 과목 쪼개면 10문제에서 20문제로 늘 거예요, 아마. 그 문제 어려운 거 되게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공부량 엄청 늘 테니까 그건 안 되고 10분만 늘려달라고. 아, 나 20분 늘려달라고. 그러면 10분 올려주겠죠. 자, 그 생각, 그거 한번. 자, 아무튼, 자, 원자 구조에서 나오는 그림 하면, 자, 굉장히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 바로 방사방향 확률분포. 그 다음에 그 전은 파동함수. 사실은 파동함수. 그 다음에 확률. 단순 확률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방사상 확률분포. 이 셋이 다 달라요. 이 셋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데, 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할게요. 주양자 수 n이 3이래요. 그럼 3인 곳에는 오비탈은 딱 세 종류 있죠. 3s, 3p, 3d. 이렇게 세 종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종류로 파동함수를 먼저 보면요. 파동함수 보면 여기는 주양자 수 3 이하인 오비탈 3개네요. 3 이하. 이것만 있는 게 아니네요. 지금 다른 것도 다 있어요, 지금. 네, 자, 지금은 제가 요거 3개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그럼 파동함수를 보면 파동함수는 0보다 양수인 부분, 음수인 부분. 위상이 양수, 음수. 우리 파동의 위상이 이거 있죠, 이거. 여기서 위상이 플러스, 위상이 마이너스 다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얘는 파동함수 푸사이. 얘는 푸사이의 제곱 또는 R이라는 기호를 쓰기도 해요. R이라는 기호. 그 다음에 얘는 R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R 제곱 곱하기 파동함수 제곱. 사실 이 표현은 살짝 틀린 거고 R 제곱의 대문자 R의 제곱. 이러한 표현을 써요. 근데 보통 글로 나와주니까 글로 알면 돼요. 그냥 파동함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파동함수와 그 다음에 방사확률분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랑 이거의 제곱이라. 단순 제곱이라.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여러분 집중하면 되는데, 자, 첫 번째 파동함수. 자, 3S 같은 경우는 3S는 무조건 0이 아니고 출발해요. 자, S들은 어떤 S든 1S, 2S, 3S든 자, 핵에서 0이 아니에요. 핵에서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숫자에서 출발해 가지고 찍고 한번 또 올라간 다음에 0으로 가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자,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찾냐면 방사상 마디. 자, 그 전에 우리 또 마디. 마디는 어떻게 찾죠? n-1개죠. 그렇죠? 그 다음 이런 마디에는 두 종류가 있다. 방사상 마디와 강마디가 있다. 강마디는 L개를 따라가죠. L개. 총마디수는 n-1개. 자, 이 모든 거는 원자 오비탈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분자 오비탈 이런 데선 적용되지 않아요. 오직 원자에서만 적용되면서 총마디수는 n-1개고 그중 강마디는 L개. 그러면 방사상 마디수 몇 개 되는 거예요? 총마디수에서 빼기 강마디수 뺀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3S는 방사상 마디가 2개, 강마디 0개. 자, 3P는 강마디가 1개 있어요. 그래서 방사마디도 하나예요. 3D는 강마디만 2개 있어서 방사마디가 없어요. 자, 이게, 자, 요 놈이, 요 방사상 마디가 이 그림 나올 때 핵심이에요. 이 그림 나올 때 핵심. 0이 아닌, 핵이 아닌 다른 지점에 0이, 얘는 몇 번 나온다? 2번 나온다. 얘는 몇 번 나온다? 1번 나온다. 얘는 몇 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자, 얘가 3S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핵에서 0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에서 0이 아니다. 알았죠? 그리고 나머지 이 둘은 자, 이 색깔 좀 이거 다른 색깔 쓸까? 자, 나머지 이 둘은 핵에서 0이에요. 자, 여기 이 의미는 요거는 핵을 말하는 거, 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S들은 핵에서 0이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면 제곱해도 0이 아니죠? 그렇죠? 제곱이 전자 발견 확률인데 0이 아니에요. 전자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럼 받아들여야 되겠죠? 응? 그건 우리 머리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30년째 해석 못하고 있어요. 그렇대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면 그 다음이 돼요. 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이 안 돼요. 근데 받아들이는 순간 돼요. 그래서 그냥 외운다. 그래서 이거를 시험에서는 내요. 그래서 그걸 내요. 이걸 내요. 이거를. 핵에서 0이 아니다. 알았죠? 어디만? 여기까지만이에요. 확률까지만. 근데 얘는 말이 달라져요. 봐봐요. 핵은 R이 얼마예요? 얘가 0이죠. 뒤에는 0이 아니긴 해요. 하지만 앞에 얘가 0이라서 그냥 0이에요. 다 0이에요. 얘는 모조리 다 0에서 출발해요. 근데 얘네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0이 아닌 걸로 출발한 걸로 S구나. 그 다음에 마디수 보고 얘는 무슨 S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P. 3P는 핵에서 0이어야 되고요. 마디가 몇 개, 방사마디 몇 개, 한 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위치는 그냥 무시할게요. 원래는 요 위치랑 비슷한 데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무시할게요. 그랬죠? 무시하고 이렇게 생긴 거. 방사마디가 몇 개, 방사마디가 하나. 요거 하나. 이런 걸 찾아낸다. 자, 마지막 3D는요. 3D는 역시 핵에서 출발하고 핵은 여기서 출발하고 방사마디 몇 개? 없다. 이렇게 없다. 아이고. 없으면서 올라갔다가 0으로 접근하는 요게 3D. 얘가 녹색, 얘가 3P. 알았죠? 이런 식으로. 알았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걸 그대로 제곱하면 확률이 되는 거였죠. 확률. 자, 요 노란색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제곱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요게 그냥 계속 0이 아닌 값. 0 찍고 올라오고 0 찍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되고 있겠죠. 그냥 요거 알면 그냥 가는 거라 얘는 따로 그리지 않을게요. 그랬죠? 그런 다음에 얘를 방사성 환율 부프로 가버리면 우리한테 친숙한 그림. 3S는 방사마디 몇 개? 방사마디가 한 번, 두 번. 핵이 아닌 지점에서 두 번의 0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3S는 이렇게 뒤에서 커지게 점점 커지게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게 바로 3S. 3P는 어떻게? 역시 0에서 출발한 다음 0인가 한 번. 자, 그냥 대충 그릴게요. 그냥 아무 위치로 할게요. 그냥. 실제로는 좀 이것도 좀 맞춰야 되는데 이거를 질문하진 않으니까 대충 그릴게요. 얘는 두 번, 얘는 한 번. 마지막 얘가 3P. 마지막 3D는 어떻게 된다? 방사마디 없는 걸로 이렇게. 이게 3D. 자, 그러면서 제가 어디에 포커스 맞췄어요, 지금? 마디에 포커스 맞췄죠? 그럼 여러분 또 이 그림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봐라? 마디. 알았죠? 그리고 자, 이거면 뭐부터 보는 거예요? 이거면 어디부터 쳐다보는 거예요? 눈이 어디로 먼저 가고 있어야 돼요? 마디. 알았죠? 전부 다 핵에선 0으로 가니까 S든 P든 D든 누구든 0에서 출발하니까 얘는 오직 마디가 제일 우리한테 중요한 거였죠. 그 다음에 파동함수 이런 거 나오면 마디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SPDF, PDFG 이런 애들은 구분 못해도 S 하나는 구분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로. 뭐로? 핵에서 0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마디보다 더 먼저 봐야 될 건 이거가 되겠죠, 이거. 그렇죠. 자, 요게 해석하는 순서. 자, 그러면서 이제 이리로 와서 보면은, 자, 문제를 보면, 자, 문제를 보면 여기 있는 그대로 3S, 3P, 3D는 아니고, 요 부분 좀 지워놓고, N은 3 이하. 그러면 포함해서 이하란 얘기죠, 그쵸? 거기에서 3개의 오비탈을 골라냈는데, 방사방향 확률 파동함수. 자, 앞에 방사방향이란 말 붙어 있긴 한데, 파동함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죠. 우리가 파동함수를 둘로 나눠서, 혹시 물리시간에 파동함수 좀 쉐딩건 방정식 좀 더 들어가나요? 여러분 상정수 입전은 하던데 그 정도에서 끝나죠? 더 들어가진 않죠. 파동함수를 나눠요. 여러분 상자수 입자할 때는 파동함수가 좌표계가 x, y, z. 시간항 또 하나요? 혹시 시간항은 안 하죠? x, y, z 극좌표를 하다가 얘를 구면좌표를 바꿔요. 구면좌표계 r 세타 파이로 바꿔요. 그러면 r 세타 파이로 바꾸면 거리에 대한 부분, 각도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되면서 이걸 또 거리 대 각도로 또 쪼개요. 쪼개면 거리에 대한 부분 대문자 r이라는 기로 쓰면서 이렇게 쓰고요. 각도에 대한 부분은 y라는 기로 쓰면서 세타와 파이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서 얘가 오비탈 모양, 구형이다, R형이다, 쌍R형이다 결정은 얘가 해줘요. 얘가. 그러니까 얘로 각마디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로. 각마디는 얘로만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거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리. 그래서 각마디는 얘로는 알 수 없어요. 얘는 뭘만 알 수 있다? 핵에서 떨어져 있는 마디. 각마디는 반드시 핵을 통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만 알 수 있고 여기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핵이 아닌 다른 데서 0인 거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방사상 마디. 그래서 방사상 마디는 여기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상 부분, 여기는 구면조합, 파동함수 이런 말 붙이는데 너무 어려운 말이고 알 필요 없고요. 여기서 방사상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앞에 방사방향 이런 말이 붙어 있긴 한데 파동함수는 그 말이 있던 없던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요 뒤에 여기는 구분해야 돼요. 방사상 확률 분포냐 그냥 확률이냐. 그 둘은 달라요. 그렇죠? 근데 대체로 이건 시험에 안 내니까 사실 확률하면 사실상 이거다 해도 되긴 하겠지만 시험 볼 땐 모르니까 이렇게 용어로 구분 좀 해놔주세요. 그런 다음에 돌아오면 자 현재 여기서는 첫 번째 가는 0이 아닌데 출발하고 있죠. 그쵸? 그럼 얘는 누구예요? S예요. 가는 우선 S. 그 다음에 제가 뭐 보랬죠? 마디 보랬죠? 마디 있어요 없어요? 봅시다. 0으로 가더니 더 이상 없죠. 그쵸? 그럼 얘는 누구예요? 마디가 한 개도 없다. 그럼 누구예요? 1S. 자, 나나다는 0에서 출발하고 있죠. 0에서. 그러면 얘는 이제 모르는 거죠. S는 아니다. PDF 이런 거죠. 근데 방산마디가 어떻게 돼요 지금? 다 없죠. 그쵸? 그렇죠. 다 없으니까 그러면 2P 될 수 있죠. 3D 될 수 있죠. 4이면 누구여야 돼요? F이어야 돼요. 이런 것 중 하나예요. 이런 것 중 하나. 그러면서 우리는 끔찍한 게 하나 더 들어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맥스 찍을 때의 거리. 요게 오비탈의 사이즈예요. 오비탈의 사이즈. 그러면 나하고 다 사이즈 누가 더 커요? 다가 더 크죠. 만약 얘가 나라면 얘가 다인 거예요. 얘가 만약 나라면 얘가 다이어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게임 오버네요. 나다도 알 수 있네요. 아까 n은 뭐랬어요? 3 이하랬죠? 그러면 가능한 거는 오직 둘밖에 없어요. 2P와 3D. 그 중에 사이즈는 누가 더 크다? 3D가. 그러면 자 여기 맥스 찍는 걸로 오비탈 사이즈 얘기하면 누가 더 크다? 다가 더 크니까 다가 3D, 나가 2P. 끝났죠? 자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일부러 이걸 골랐어요 제가. 자 요거는 여러분 문제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이걸로는. 그래서 일부러 요걸로 골라봤어요. 요게 좀 쉬운 데고 그 다음에 다른 시험들은 이거가 많이 출제돼 가지고 누적 피로도가 커요. 그래서 저리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또 그림은 나온 적 없지만
글로는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알아두자고 했었죠. 앞으로의 이건 미래의 문제 알았죠? 자, 그런 다음에 옳지 않은 거 골라라면서 가부터 가에서 방사방정 분포 그림은 핵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자, 자, 1S 방사방정 분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핵에서 최대 아니죠? 그렇죠? 핵에서는 0이죠, 0.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자, 봐봐요. 방사방용 한중 분포.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핵에서 얼마 나와야 돼요? 0 나와야죠, 0. 얘가 0이라서 0. 여기는 0이 아니지만 이 항이 0이라서 0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최대값이라 0이죠, 0. 최소값. 바로 1번이 틀렸네요. 자, 2번. 나에는 마디가 한 개 있다. 2P니까 각마디 하나. 맞았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자, 다에서는 가군용 영양제 수가 2다. D니까 2 맞죠? 4번.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의 개수는 나는 몇 개예요? 3개. 얘는 몇 개? 5개. 나가 다보다 작다. 맞았죠? 자, 5번. 에너지 준위차. 자, 수소 나오고 우리 시험에는 이거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수소 나오고요. 수소 전자 한 개짜리죠. 그 다음 에너지 정량적 계산을 시키고 있더라. 오비탈에 에너지 정량적 계산을 시키고 있더라 하면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걸 떠올려야 돼요. 아, 보어 이론이구나. 이렇게요. 보어 이론이구나. 이렇게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서 관련된 식은 마이너스 k 곱하기 n의 제곱분의 1. 요 식이요. 원칙적으로는 이 식을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줄 때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꼭 외워줘야 되죠. 보어 에너지식. 기억나죠? 공부했던 거. 그러면 n이 1일 때는 에너지 얼마? 2원 하면서 마이너스 k고요. n이 2일 때는 에너지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k. 그 다음은 n이 3 하면서 E3는 얼마? 마이너스 9분의 1k. 자, 3까지만 있으면 되죠? 그런 다음에 뭘 비교하래요, 지금? 가와 나 사이. 가와 나가 요 사이. 요게 첫 번째 가, 나 사이. 얼마예요? 4분의 3k가 되겠죠? 그 다음은 나와 다. 나와 다는 여기. 나와 다. 자, 여기 하면서 9분의 1k와 4분의 1k니까 그 차는 얼마? 36분의 5k가 되고 있겠죠? 그렇죠? 맞죠? 36분의 5. 그러면 얘는 36을 통일시키면 36분의 27k. 그럼 이 둘의 비는 27대 5. 27대 5. 그러니까 5번 맞았네요. 이거 떠올리는 거, 요거. 그러면서 지금 제가 그림 그려서 풀었죠? 이게 제일 빠르더라고. 공식 쓰는 것보다. 이 공식, 델타 2는 마이너스 k 곱하기 나중 상태 n의 제곱분의 1 빼기 처음 상태 n의 제곱분의 1. 이 공식을 써서도 계산해도 되는데 저는 이게 제일 빠르더라고. 몇 개 그리고 하면 되니까. 근데 편한 거 쓰세요. 저는 이게 편하고 여러분 이게 편할 수도 있죠. 셈 빠른 분은. 자, 이렇게 해서 3분 됐고요. 그 다음에 4번까지 풀고 쉬는 시간 갖죠. 4번은 간단한 문제. (4번은) 주양자 수가 n이 a인 오비탈들 3개래요 지금. 그런 다음에 방사마디와 각마디 이미 뭐 얘기했죠. 각마디는 L개를 따르죠. 그 다음에는 n-1 빼기 L개. 그 다음에 이거 2개 더한 게 뭐다? 마디수다. 마디수는 몇 개 나와야 돼요 지금? 주양자 수 n이 a로 다 동일한 거였으니까 a-2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첫 번째는 수치 다 알려줬으니까 마디수 몇 개래요 지금? 얘가 2개래요. 그러면 이거 조합을 하면 a는 얼마? a는 3 나와야 되죠. 그 다음 밑에도 둘,
다 둘. 그런 순간 여기서 바로 C는 2여야 되고요. B는 얼마야 돼요? B는 1이어야 되네요. 그러면은 얘는 누구예요? 얘는 각마디만 두 개 했으니까 누구예요? 얘는 3D죠? 얘는 3P고요. 맞으면은 3S네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가는 구형이다. 3D는 쌍아령이죠. 쌍아령. 그래서 틀렸다. 2번 A, B, C의 합은 3, 1, 2니까 더하면 6 맞았죠? 다 자기 양자수는 0이다. S니까 L값 0. 그럼 ML도 0만 가능하다. 되죠?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는 가와 나가 모두 같다. 수소니까 문제 지문에 수소. 문제 지문에 수소. 여기 동그라미 해주세요. 빨간색으로 꼭. 수소니까 맞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 수소가 아니었으면 같지 않죠. 조심해야 돼요. 그랬죠? 그 다음에 가군 용량은 가가 다보다 크다. 맞죠? L은 2, L은 0이니까. 뭐 간단한 문제. 자,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5번 보도록 하죠.